네, 개혁신당 대변인 임승호입니다. 논평 온마이크 브리핑 이전에 오늘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추가인선 서명 브리핑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오늘 개혁신당은 오전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위 및 추가인선을 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다시성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위원장을 임명합니다. 다시성장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승우, 1977년생이시고 전 중고나라 대표를 지내시고 현재 커머스리그 대표를 지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노재권, 1979년생이시고 현재 주식회사 코스웍스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더 바스켓 CSO를 지내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위원장님입니다. 1983년생이시고 전 주식회사 다빈치커피 서울본사 본부장을 지내시고 현재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 CEO를 지내고 계십니다. 개혁신당은 새롭게 구성한 다시성장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이준석 후보의 정책 공약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논평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평입니다. 세금으로 막을 900조 빚,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중독. 지난 20일 정부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에 달한다는 기재부의 비상선언이 있었음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에 눈이 멀어 허황된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버스 요금 무료를 공약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기본사회를 운운하며 정부 지출을 개인 통장처럼 사용해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면서도 증세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폭발적 증세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 후보의 대선 행보는 만취한 음주운전자의 위험한 행태와 같습니다. 이 후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갖고 있단 말입니까? 적자성 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순수 채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정부의 세입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 미래 세대가 900조 원에 달하는 채무를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연금 계약 합의로 젊은 세대를 착취한 양당답게 이번에도 양당은 미래 세대를 철저히 배제하는 낡은 기득권 정치를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미래 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양당 정치를 혁파하고 미래 세대가 중심이 되는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음 논평입니다. 출근길 인질극 더는 안 됩니다. 전장현이 오늘 오전 지하철 4호선 해화역 등에서 1년여 만에 다시 지하철 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출근길이 극심한 혼잡을 겪었고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전장현이 요구하고 있는 탈시설 정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탈시설에 대한 입장은 장애인단체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며 일방적인 요구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탈시설 요구와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하는 지하철 점거 시위 사이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나 설득력 있는 연결고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시민 협박에 불과합니다. 반복되는 불법 시위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부재한 가운데 수많은 시민들이 매번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혁신당은 법치와 공공질서 수호를 위해 이 같은 무분별한 시위 방식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방식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논평입니다. 국민조롱 토론회 계엄의 후에 국민의힘답다.
지난 주말 사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토론회가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국민들은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토론회는 그야말로 바보들의 행진이었습니다. 탄핵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MBTI 속에 밸런스 게임 등을 진행하며 시시덕거리는 모습은 불쾌하고 기괴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입은 국민들 앞에서 희희낙낙하는 모습은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자 기만이었습니다. 토론회의 내용 또한 수준 이하였습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은 없이 키높이 구두, 생머리 등 유아적 수준의 인신공격과 부끄러운 비난만 난무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힘답다라는 한 줄 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반성과 참회가 아니라 남 탓과 비난이 국민의힘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논평입니다. 주식시장 5천의 꿈, 이재명 디스카운트가 걸림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코스피 지수 5천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경제와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주가 조작 가담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의 과거 정책과 상충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반기업적 정책을 추진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여러 조치를 취해왔고 그에 대한 반성 없이 친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한 점은 민주당의 주식시장 친화적 발언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의 반기업적 태도가 시장에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재명 디스카운트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공격에 단호히 반대하며 진정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